네, 안녕하세요. 벌써 한 200분 넘는 분들이 접속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당근팀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에 새롭게 출시된 리드폰 광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당근마켓 박소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웨비나는 전문가 모드에서 제공되는 리드폼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다 보니까 비즈 프로필을 활용하시는 사장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웨비나보다는 당근 비즈니스 온라인 교육 페이지에서 제공드리는 피드 광고 교육을 추천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창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URL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웨비나 종료 전에 저희가 실시간 Q&A를 통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웨비나 종료 후에 발송되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1대1 계정 컨설팅과 소정의 기프티콘까지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저희가 준비드린 내용들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고 설문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는 리드폼 캠페인 목표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마케팅 KPI별로 적용할 수 있는 리드폼 활용 전략, 그리고 리드폼을 통해서 DB 수집 전환 성과를 2배 이상 개선한 운영 노하우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드려 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드폼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올해 7월을 기준으로 한 당근 플랫폼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조금 살펴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7월에 집계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당근은 누적 가입자 수는 4,300만 명 이상을,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천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광고 플랫폼으로서 눈여겨볼 만한 이런 지표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아무래도 풍부한 유저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전 국민의 80% 이상이 사용해본 앱 서비스이기 때문에 잠재 고객 수집 목표의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플랫폼으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당근에서 리드폼 캠페인을 해야 하는지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첫 번째 세션, 리드폼 캠페인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도 이 리드폼이라는 툴이 조금 생소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리드폼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기존의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서 설문조사를 위해서 활용했었던 구글 폼, 네이버 폼과 유사한 설문 양식 작성 도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편하게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유저에게 원하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도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같은 고객 정보부터 연령대나 성별처럼 객관식 단일 항목으로 응답하는 문항, 그리고 피부 고민 같은 정보를 객관식 복수 응답으로 받아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주관식 문항을 통해서 유저 개인의 정성적인 의견까지 필요한 고객 정보를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는 마케팅 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근팀에서 제공하는 리드폼 캠페인 목표는 당근 홈피드에서 보여지는 네이티브 광고를 통해서 유저에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보여주고 유저가 광고를 클릭하면 아웃링크 랜딩이 아니라 당근 인앱에서 리드폼으로 바로 랜딩되는 형태로 유저의 광고 이용 경험이 형성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자면은 당근에서 제공하는 광고 툴을 활용해서 원하는 설문 문항을 구성할 수 있고요. 생성한 설문조사 폼을 광고 랜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리드폼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리드폼은 당근 전문가 모드에서 리드폼 관리 메뉴에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리드폼은 상세 화면, 동의문, 질문 문항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고 있어서
리드폼 관리 메뉴에서도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값들을 항목에 맞춰서 등록해 주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DB 수집을 위한 폼을 생성할 수 있어요. 각 단계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리드폼 상세 화면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영역과 혜택 영역, 그리고 브랜드 정보 영역으로 구성되고 있어요. 실제로 리드폼 상세 페이지 안에서의 유저 히트맵을 살펴봤을 때 각각의 이미지나 혜택 정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 버튼을 누르는 유저의 비율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드폼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 이미지나 혜택 정보 영역에 후킹한 정보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유저의 DB 수집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이 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 페이지를 구성한 다음에는 동의문 작성하기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문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당근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그리고 위탁 고지나 국외 이전 제공 동의 말고도 광고주가 본인들의 법무 가이드에 맞춰서 추가 동의문을 작성할 수 있는 커스텀 동의문 기능도 제공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정책에 따라서 필요한 각각의 동의문들도 리드폼 관리 메뉴에서 직접 작성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유저들에게 질문 응답을 받는 이 질문 문항은 필수 정보 값으로 들어가 있는 이름이랑 핸드폰 정보 말고도 최대 5개의 추가 질문을 더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때 질문에 대한 응답 방식은 객관식이나 주관식, 단일이나 복수 선택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쉽게 얻어내기 좋은 구조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때 한 가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만한 게 응답해야 되는 문항을 너무 많이 설정하면 응답 과정에서 유저의 이탈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 문항은 꼭 필요한 질문들 위주로만 구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드폼을 구성하는 팁을 3가지로만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미지와 혜택을 통해서 유저에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어필하는 방향으로 상세 화면을 구성해 주시고요. 기본 동의 항목 말고도 추가 동의가 필요한 항목들은 커스텀 동의문 항목을 활용해서 유저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실 때는 꼭 필요한 질문들 위주로 구성해서 유저의 DB 제출 경험을 최대한 간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리드폼이 어떤 광고 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마케팅 KPI에 따라서 리드폼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그 활용 전략을 같이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리드폼 활용 전략은 크게 3가지 마케팅 KPI에 나눠서 소개해 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으로의 방문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준비 드려 봤어요. 이때는 당근이라는 플랫폼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당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지역 타겟팅일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당근을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당근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GPS 기반으로 현재 지역을 인증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지역의 커뮤니티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은 위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만큼 전문가 모드에서 지원드리는 지역 타겟팅이 강력하다는 반증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으로의 방문 유도가 목표라면 당근의 이 정교한 지역 타겟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때 타겟팅의 범위는 단순히 오프라인 지점으로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한 범위까지 확장시켜 주시는 게 팁이고요. 그리고 타겟팅 말고 리드폼 구성 전략도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네이티브 광고 영역보다 리드폼 상세 화면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담아낼 수 있다 보니까 이 상세 화면 영역에 지도 이미지나 주소를 보여주는 형태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서 유저가 실제로 우리 매장에 정말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할인 쿠폰이나 선착순 혜택을 혜택 영역에 담아내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매장에 방문하고 싶게끔 유저를 조금 더 꼬셔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벤트 참여가 마케팅 목표라고 한다면 리드폼 상세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다양화시키고 거기에 혜택 영역에서 이벤트 참여 혜택을 명확하게 강조하는 형태로 폼을 구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이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만한 게 리드폼 상세 화면의 이미지는 최대 10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다 보니까 이벤트 참여를 통해서 유저가 받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나 이벤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이미지를 통해서 시각화 자료로 전달하는 것들도 추천드리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참여 혜택을 명확하게 강조하면 좋은 점은 혜택 정보가 직관적일수록 유저가 빠르게 혜택을 인지하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제일 좀 보편적으로 리드폼을 활용하는 캠페인 목표인 상담이나 서비스 신청을 유도하는 케이스다 라고 한다면 타겟팅과 리드폼 구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략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드폼 캠페인도 네이티브 광고의 한 종류이다 보니까 정교한 타겟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관여도가 높을 만한 유저들에게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적절한 데모나 관심사 타겟을 활용하는 게 첫 번째 추천 전략이에요. 왼쪽에서 예시를 든 것처럼 만약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주라면 자영업자나 3050 남녀처럼 우리 서비스에 연관성이 높을 것 같은 연령대 혹은 관심사로 타겟팅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리드폼을 구성할 때는 필수 정보만 수취하는 걸 통해서 유저의 응답 경험을 단축시키는 게 핵심인데요. 리드폼 활용 전략을 참고하실 때는 제출 항목이 짧고 간결할수록 설문 응답 과정에서의 유저 이탈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받아보고자 했었던 상세 정보들은 정보를 제출한 고객들 대상으로 전화나 카카오톡처럼 실제로 유선 상담을 진행할 때 받아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게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마케팅 목표에 따른 리드폼 활용 전략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당근 리드폼을 활용해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를 더 많이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지 운영 노하우를 소개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운영 노하우는 당근에서 소비재 업종 담당해주고 계시는 최희백 매니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백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에서 소비재 업종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최희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이렇게 뵈니까 되게 반갑네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실제로 리드폼 캠페인을 진행했었던 사례 바탕으로 웨비나를 참석해주신 분들께 운영 팁을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6월에 리드폼 상품을 정식으로 런칭하기 전에 그 전에 기능 검증 개념으로 CBT 테스트 진행했었잖아요. 네, 지난 4월에 일부 광고주분들과 함께 CBT를 진행을 했었고요. 당시에 지프, 그리고 KT, LX하우시스, 그리고 하반업종 광고주분들과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제 기억에도 CBT 참여하셨었던 광고주 업종이 되게 다양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광고주가 자사 웹사이트, 아웃링크로 랜딩시켜서 DB 수집했었을 때보다 당근 리드폼으로 수집을 했을 때 DB 수집 성과가 훨씬 더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맞아요. CBT에 함께 하셨던 광고주분들 전부 성과 개선을 보이셨고요. 물론 구체적인 성과폭은 각 광고주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정도 더 높은 전환 성과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특별히 평균 성과 말고 특정 광고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땠는지 그 케이스를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뭐 제가 구체적인 광고주명을 언급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환율이 5배 이상 상승하신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 5배는 성과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베스트 케이스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진짜 다 성과가 좋았었고요. 물론 저도 배드 케이스를 함께 다뤄보고 싶기는 한데 사실 모든 광고주분들의 성과가 좋았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광고주분 또한 아웃링크 대비해서 리드폼의 전환 성과가 한 2.5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은 희백님이 생각하셨을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지만 가장 좀 유의미한 인사이트가 있었다 싶은 케이스가 있다면은 어떤 광고주 사례일까요? 사실 모든 캠페인이 인사이트가 있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LX하우시스의 사례를 좀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LX하우시스는 저희 당근 리드폼이 런칭되기 이전부터 아웃링크 랜딩을 통해서 리드 수집 캠페인을 진행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폼 목표를 활용하기 전과 후에 전환 성과 개선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아웃링크 캠페인 작년에 진행하실 때 사실 이제 그 최종 전환 성과가 그렇게까지 막 잘 나오지는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당시 LX하우시스는 광고 노출량도 되게 높았고요. 그리고 CPC나 CTR 측면에서 유입성과도 되게 준수했어요. 다만 아쉽게도 아웃링크 랜딩으로 실제 유입되신 유저분들의 최종 전환 건수가 조금 아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탈되고 나서 리드폼 도구 개발되면서 다시 재라이브 됐었던 케이스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LX하우시스는 사실 인테리어 상담 신청,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위한 고객 DB를 확보해야 된다는 명확한 광고 목표를 갖고 계셨거든요. 때문에 당근에서 리드폼 목표를 런칭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목표를 활용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LX하우시스를 포함해서 여러 광고주분들이랑 그리고 마케터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성과 이슈 때문에 홀딩됐었던 캠페인이 리드폼 도구 개발되면서 재라이브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광고주의 피드백이 좀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이걸 좀 유의미한 인사이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긴 한데 소래님도 아시다시피 인테리어 업종은 단가 자체가 되게 비싼 카테고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업종 대비해서는 전환 가능성이 되게 낮고요. 그리고 어떤 광고 소재를 쓰는지 그리고 리드폼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광고주별로의 성과 차이가 되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카테고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LX하우시스의 좀 사례가 개인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리드 수집 성과 자체가 DB 수집 양이 많다라고 해서 이게 꼭 우수한 사례로 보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광고주가 결국에 실제로 기대하고 성과 지표를 측정하는 건 최종 전환 성과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상담 신청을 해서 계약까지 완료됐다거나 아니면 좀 객단가가 높은 제품을 구매까지 완료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요. 맞아요. 사실 중요한 거는 뭐 대시보드에 전환 건수가 몇 개 찍혔는지 이러한 단순 전환 개수보다는 최종적으로 몇 건의 계약이 메이드 됐고 또 뭐 얼마의 구매 전환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말씀드렸던 LX하우시스는 최종 전환 성과를 기준으로 아웃링크 대비 2.1배? 제가 기억하기로는 2배 이상 전환 성과가 더 높았었고요. 그리고 담당하셨던 마케터 분들께서도 타매치에서 진행하셨던 케이스보다 확실히 허수 리드가 더 낫다라는 피드백도 같이 주셨습니다. 계약 완료까지 최종 전환까지 이루어졌었군요. 네. 사실 이제 많은 광고주분들이 리즈된 캠페인을 진행을 하실 때 DB 수집 측면에서는 조금 유의미한 성과들을 확인하시고는 하는데 이 수집된 DB가 최종 전환까지 완료되는 비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허수 DB를 어떻게 걸러낼지 고민하시는 케이스들도 좀 많고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제가 조금 대변해서 하나 더 여쭤보자면은 희백님이 생각하셨을 때 당근 리드폼은 왜 허수 DB가 적고 그리고 최종 전환까지 완료되는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근 리드폼 UI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종종 광고주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뭐 리드폼 UI가 너무 이제 매체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브랜드의 광고가 아닌 당근에서 진행하는 광고로 인지할 수 있겠다. 그렇다 보니까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충분한 정보가 유저분들한테까지 못 갈 것 같다라는 우려사항이 있으시고요. 다만 실제로 광고를 집행해보면은 좀 반대예요. 확실히 당근에 최적화된 UI가 유저분들의 이탈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리드폼 구성상 서비스나 그리고 상품에 대한 문항들을 먼저 노출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개인정보를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저희가 플로우를 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환 의사가 높으신 유저분들이 리드를 제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약해보자면은 유저들이 응답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 그 유저 경험을 통해서 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DB 제출을 하는 게 맞죠? 그런 인식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가 앞서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질문 항목이 너무 여러 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유저로 하여금 서비스나 상품을 잘 인지시켜주는 걸까 싶은 질문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응답 항목이 너무 길고 많고 하다 보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오히려 답변을 남기다가 에이 뭐야 하면서 중도에 이탈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질문 개수랑 내용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응답 항목이 너무 많고 복잡하게 되면은 유저분들의 이탈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 항목은 가급적 2개에서 3개 정도로 필수 질문 위주로 구성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대신 질문의 서비스나 혹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내용이 같이 녹여질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리드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 브랜드, 그러니까 내 상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유저를 식별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일단 리드폼을 통해서 관심 유저를 획득을 하시고 그 이후에 각각의 고도화된 컨텐츠나 세일즈를 연계를 하셔서 결과적으로 그 최종 전환을 유도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리드폼은 관심 있는 유저를 식별하는 도구다. 이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리드폼으로 수집된 유저들이 최종 전환이 완료된 유저가 아니라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DB풀이다. 이걸 인지하는 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 풀을 바탕으로 세일즈까지 연계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하나 더 팁을 좀 여쭤보게 될 것 같아요. 당근 리드폼으로 수집한 이 DB풀을 우리 광고주의 세일즈 프로세스로 연결시킬 때 어떤 것들을 좀 참고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세일즈에는 좋은 상품도 있어야 되고 세일즈 논리도 되게 정확해야겠지만 저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유저분들이 리드를 제출하시게 되면은 이제 광고주분들께 리드 제출이 완료됐다라는 알림을 해드리는 기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 알림 기능이 제공된다면은 광고주분들 그리고 마케터분들께서는 전환율이 조금 더 높은 시간대에 리드 제출 결과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거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집 결과를 다운받으시고 그 이후에 즉각적인 후속 액션을 진행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물론 여기서의 후속 액션은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고 유선 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학부모 타겟을 설정해서 리드폼 캠페인을 운영하게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리드 제출 알림 시간을 평일 오후나 아니면은 그나마 좀 한가하신 점심시간대에 맞춰서 알림을 받아보게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정리된 DB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로 후속 액션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 알림 기능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거 외부에 오픈해도 되는 플랜인 거죠? 사실 웨비나를 개발자분들 다 듣고 계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이 저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 개발 일정이 픽스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저희 다시 CBT 케이스로 잠깐 돌아와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LX아웃시스 그 고관여 업종, 인테리어 업종 말고도 이제 다른 케이스들도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사실 저는 진행했었던 케이스들 중에서 그 지프 사례가 제일 좀 기억에 남긴 하거든요. 제가 좀 차량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만약에 제가 이제 지프처럼 조금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해야 되는 고관여 제품을
담당하는 마케터라면 고객들이 우리 유저들이 어떤 차종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스타일의 옵션들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텍스트로는 받아보기 조금 어려워서 비주얼 요소들을 받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물론 희백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드폼이라는 걸 관심 있는 유저를 식별하는 도구로 생각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고객의 니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세일즈 액션을 취했을 때 이 최종 전환율도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사실 유저분들의 니즈가 생략된 후속 액션은 정말 단순히 콜드콜로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게 실제 최종 전환율을 더 하락시키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저분들이 이제 리드폼에 답변을 제출할 때 지금은 텍스트 형태로만 답변을 제출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텍스트 외에 뭐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업로드한다거나 하는 기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관련 기능이 개발되게 되면은 유저분들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제출하실 수 있을 거고 리드를 받아보시는 광고주분들 또한 유저분들의 니즈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업데이트 예정안이 같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이 되게 다양한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남겨주신 실시간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혹시 아직까지 질문을 못 남기신 분들은 지금 저희 보여지는 라이브 창 하단에 그 링크가 들어가 있으니까 라스트 미닛으로 질문을 조금 더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지금 쌓여있는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로 한번 대답을 해드리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좀 길게 질문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아마 이제 글로벌 회사에 계시는 마케터 분이신 것 같은데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 DB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에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를 포함해서 유저 대상으로 정보 동의가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당근에서 제공하는 기본 동의문 말고 자사 리걸 정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조금 상세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세요. 요거는 혹시 희백님이 조금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광고 성과 이전에 리드폼 광고가 집행 가능할지 그 여부를 검토하실 때 필요하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 지난주에 배포된 에디터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에디터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뭐 동의문에 들어가는 텍스트에 대한 볼드 처리는 가능하고 그리고 폰트 사이즈, 크기에 대해서 조정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밑줄 표시 같은 기능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디터 기능을 통해서 각 광고주분들이 필요한 그 리걸 문구, 정책 문구를 작성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거 첨언 드리자면은 저희가 지난주 정도에 플랫폼 업데이트가 되면서 희백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커스텀 동의문을 작성하실 때 에디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볼드 처리가 필요한 것들 혹은 이제 언더라인, 밑줄 표시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사이드 조정하는 것들 다 가능하다 보니까 오늘 웨비나 끝나고 나서 저희 플랫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는 제가 또 질문을 하나 찾아와 봤는데 지금 이거는 한 4-5분 정도가 공통적으로 남겨주신 질문이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그 사전에 웨비나 신청받으면서도 사전 질문으로 많이 받았었던 내용인데 리드폼은 광고 소재를 활용할 때 이미지 소재만 사용할 수 있는데 동영상 소재는 활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계획이 없는지 이걸 좀 물어보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세요. 근데 아까도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예정안들을 몇 가지를 소개드렸는데 이 부분도 사실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거는 구체적인 일정이랑 같이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리드폼 광고도 네이티브 광고의 한 종류이다 보니까 이미지 소재 말고도 동영상 소재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8월 말에는 업데이트 예정에 있고요. 조금 더 운영 전략 팁을 녹여서 말씀드려보자면은 사실 이제 앞서서 케이스로 공유드렸었던 것처럼 고관여 제품, 고관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DB를 제출하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게 되잖아요.
이때 좀 정적인 이미지 소재 하나만 가지고 소구를 하기보다는 우리 서비스나 혹은 이제 제품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고 우리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잘 보여주는 영상 소재를 같이 활용한다면은 클릭 성과를 조금 더 많이 내는 것들 통해서 최종적인 DB 수집량까지 늘려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드리면은 동영상 소재는 8월 말부터는 아마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첨언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질문 찾아보면서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이어서 답변 드려볼게요. 지금 그 CRM 연동 관련해서 문의 주신 분들도 좀 많이 보여요. 뭐 잠재 고객 양식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CRM 연동을 희망하신다거나 자피어 같은 혹은 세일즈포스 같은 CRM 툴이랑 연동할 수 있을지 물어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업데이트 예정안들처럼 우리 이거 할 거예요? 고민하고 있어요? 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기능 개발 단계에서부터 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도 API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자사 솔루션 혹은 CRM 솔루션이랑 데이터를 실시간성 있게 연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예정이고요. 이거는 조금은 더 천천히 업데이트가 되는 항목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기능 개발은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소래 매니저님이 답변 주시는 동안에 좀 복수로 올라왔던 질문들을 좀 추려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광고 소재 검수가 아니라 그 리드폼 자체에 대해서 그 검수 가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겨주신 문의 보면은 그 생성한 리드폼 자체가 검수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보통 어떤 이유에서 좀 반려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사전에 검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검수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제 프로세스 같은 것들 소개를 드려보자면은 아마 이제 리드폼 캠페인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준비하실 때 제일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었던 부분들이 아마 그 리드폼 자체가 발려났었던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배경부터 좀 같이 천천히 말씀드려보자면은 사실 리드폼을 통해서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고객의 개인정보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리드폼을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유저가 응답하는 과정에서 동의문을 받는 프로세스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플랫폼 사이드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집한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이 광고주에게 승인되어 있는 인증되어 있는 광고주에게 넘어간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증빙 같은 것들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리드폼 캠페인을 진행을 하실 때 광고 계정 정보는 반드시 우리 사업자 정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이게 아마 첫 번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검수 가이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고 대행사에서 캠페인을 운영을 하면서 광고주가 아니라 대행사의 사업자 정보로 광고 계정이 생성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DB를 제공받는 광고주 정보랑 그리고 계정의 사업자 정보가 다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반려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 더 빈번하게 발려나는 케이스를 소개해 드려 보자면은 간혹 그 리드폼 질문 항목 구성을 해주실 때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처럼 저희가 필수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별도 질문 항목을 구성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정보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같은 정보를 제출하는 플로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검수 프로세스 상에서 조금 막아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드폼을 통해서 고객의 이름이나 핸드폰 정보는 필수 정보로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당근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커스텀 질문 항목에서는 제외해 주시면 검수 받는데 이상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결국 개인정보 부분이 녹여들면서 기존 광고 캠페인 목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래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포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대시보드에서 도움을 다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점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골라보는 게 지금 이제 질문해주신 분이 유유 이모티콘을 같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꼭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리드폰 비밀번호 직접 설정할 수는 없을까요? 사업자 번호로 하니까 너무 길어요 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이것도 저희 그 개인정보 보호 정책 플랫폼에서 지켜야 하는 그 폴리시 정책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자 정보가 아니라 커스텀하게 등록할 수 있는 정보값이 된다라고 하면은 공통된 정책이 아니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리드 데이터들은 다운로드 받았을 때 무조건적으로 광고 계정에서 생성한 사업자 등록번호 이게 몇 자리였었는지 11자리인가 그 숫자로 등록되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혹 이제 DB 데이터를 다운받았는데 이게 암호화 파일이라서 열리지 않는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광고 계정 생성하실 때 넣어주셨었던 우리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 답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희백님한테도 이제 Q&A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웨비나를 할 때마다 소재에 대한 질문을 꼭 주시거든요. 어떤 소재를 써야지 효과가 좀 잘 나오는지 그리고 CTR 성과가 더 높은지에 대한 질문은 꼭 필수 질문으로 포함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소리 매니저님이 말씀 주셨지만 사실 아직은 리드폼에서 이미지 소재만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리드폼 광고 소재의 경우에는 텍스트가 많이 써주시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리드폼에서 제공하려는 항목들을 소재에서부터 좀 미리 제공하려고 광고 이미지 내 텍스트 비중을 높이시는 광고주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방식은 좀 권장드리지 않고요. 기타 방문 캠페인이나 전환 랠리 캠페인 운영하셨던 것처럼 광고 소재는 최대한 제품 컷 그리고 리드폼에서 통해서 보여지는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컷을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나머지 좀 리드폼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광고 문구 내에서 같이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리드폼 광고도 결국에 네이티브 광고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광고 소재를 만들어 주실 때는 당근에서 추천드리는 소재 제작 팁 네이티브 컷들 위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좀 살펴본 질문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떤 광고주 업종인지 이제 질문에서 좀 드러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프랜차이즈 창업 광고 진행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문의 주신 분이 계시는데 아마 광고 관리자에서 리드폼 캠페인을 한번 세팅을 해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쉽게 이 팁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리드폼으로 고객 확보하기 캠페인 목표에서도 맞춤 타겟이나 관심사 타겟 모두 지원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B2B 특히 이제 창업 광고를 진행하실 때 당근팀에서 항상 추천드리는 팁이 관심사 타겟팅 중에서 자영업자 관심사 타겟팅을 해주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당근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심사 타겟팅은 여러 가지 인앱 행동 데이터들 바탕으로 타겟팅 세그먼트가 구성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당근에서 물론 이제 유관 제품들 중고거래라던가 혹은 다양한 액션을 했었던 유저들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당근에서 비즈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 혹은 당근 알바 서비스에서 구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정확하게 타겟 페르소나가 구성되고 있어서 창업 DB 광고를 진행하실 때 특히나 추천드리는 관심사 타겟팅이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 광고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자영업자 타겟팅을 자영업자 관심사를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 도달모수가 충분하다라고 한다면은 데모 타겟팅이나 지역 타겟팅 같은 것들을 점차 조금씩 내로우하게 타겟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또 재밌는 질문 하나를 찾았어요. 리드폼 소재 개수가 중요할까요? DB 수집 관련 이미지로 4개 정도 올렸는데 생각보다 클릭률이 낮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네이티브 광고의 영역에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추천드리는 권장 운영 가이드 이렇게 진행하면은 그래도 평균치 이상은 성과가 나올 거예요 하는 팁 중에 하나가 광고 그룹당 소재는 4개에서 5개 정도
이걸 최소 기준으로 롤링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당근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 모두도 결국엔 성과형 플랫폼의 로직을 따르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소재만 가지고 혹은 뭐 3개 이하의 적은 소재를 가지고 운영했을 때랑 그리고 5개 이상의 충분한 소재들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광고그룹이 최적화되는 속도도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최적화가 되었을 때 평균 성과도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드폼 광고를 운영을 하실 때도 피드 광고, 이미지나 텍스트 문안을 기준으로 한 광고 소재 라인은 그래도 4개에서 5개 이상은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많이 올렸는데도 클릭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앞서서 희백 매니저님이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최대한 이제 네이티브한 이미지들 위주로 예를 들면은 DB 수집 관련 이미지라고 했었으니까 이 서비스나 혹은 제품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만약에 전문 서비스다라고 한다면은 뭐 법무법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양복을 입고 있는 법무사 같은 분들의 이미지를 쓰는 것도 네이티브한 서비스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될 수 있겠죠? 네, 어느덧 지금 3시 40분이 지나고 있어서요. 그러면은 저희 약속한 시간이 좀 다다르고 네. 있어서 2가지, 3가지 정도만 질문을 더 받아보고 좀 마무리를 준비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음, 그러면 네.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리드폼 답변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휴대폰 같이 자동 완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동 완성되는 부분들이 뭐 지역을 포함해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인지 혹은 관련해서 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역 포함 여부, 네. 포함 여부. 네. 사실 당근 하면은 이제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지역, 로컬 타겟팅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리드폼 광고 상품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쨌건 유저분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들을 3자로 광고주 측으로 이제 보내드리는 리포트가 제공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법무 검토 과정을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역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수 포함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정보가 유저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뭐 이 콘서트 너무 가고 싶어서 중고 티켓이 필요한데 우리 지역에는 티켓이 별로 없어. 그래서 뭐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인증을 해서 뭐 당근에 접속한다거나 하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이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능 개발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지만 필수 수치 정보로는 지역 정보를 제공드리고 있지 않고요. 대신에 지역 정보가 필요한 케이스다라고 한다면은 질문 항목을 직접 작성을 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지역 정보를 받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 단위로 쪼개본다라고 한다면은 너무너무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너무 마이크로해진다라고 하면은 이걸 세일즈 활동으로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복잡성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장 추천드리는 옵션은 9단위 정도의 지역으로 쪼개서 답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과 답변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서 건기식 리드 수집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질문을 2-3개로 제품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시고 또 비슷한 맥락으로 리드폼 안에서의 브랜드 혹은 내 아웃링크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리드폼은 유저 식별 도구 혹은 유저 확보 도구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맥락에서는 필수 질문 2-3개 정도로 일단 유저를 확보하시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에서 사실 리드폼 제출 완료하면 하단에 그 더 알아보기 버튼을 통해서 광고주께서 혹은 마케터분들께서 설정해 주신 그 아웃링크 랜딩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리드 제출을 완료하신 유저분들이 추가적인 CTA 버튼을 통해서 아웃링크 랜딩을 가시고 그 안에서도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하고 계신 패턴이 있으시다 보니까 만약 좀 비슷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항목 구성할 때 그 선택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는 랜딩 페이지 URL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리드폼 구성을 하실 때 그 아웃링크로 유저들이 최종적으로 DB 제출을 완료하고 나서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광고주가 원하는 우리 웹페이지로 랜딩시킬 수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되겠죠?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한 45분을 조금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전에 예정됐었던 시간보다 한 5분 정도 초과됐었다 보니까 아쉽지만 오늘 Q&A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야기 끝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공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마 그 당근 비즈니스 홈페이지나 혹은 전문가 모드 광고 계정 들어가 보신 분들은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8월 1일자부터 2025년 당근 비즈니스 어워즈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근 비즈니스 어워즈는 당근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한 비즈니스 스토리를 다루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캠페인을 잘 운영했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나갔는지 당근팀에게 케이스를 들려주는 공모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접수 기간이 8월 31일까지인데 당근 비즈니스 어워즈에 당선된 분들께는 최대 500만 원까지 무상 캐시 리워드를 제공드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캠페인 얼마나 잘했는지 저희한테 하나씩 사례를 좀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아주 열심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캠페인, 운영이 완료된 캠페인으로도 물론 제출하실 수 있지만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알아본 리드폼 캠페인을 지금 바로 활용해보시고 어워즈까지 출품해주셔도 너무너무 좋은 계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정말로 이제는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조금 있다가 웨비나 종료되고 나면은 저희가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로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 참여 링크가 발송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가 유익했는지, 그리고 다음번 웨비나에서는 어떤 내용을 들어보고 싶으신지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잘 반영해서 다음 시간도 준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